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산업부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업계의 지식창고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정말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찬바람이 불 때 저는 붕어빵, 그중에서도 팥붕어보다는 슈크림 붕어가 떠오르는데 센터장님은 찬바람 불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유, 저는 뭐 오뎅이죠. 예. 머랭이요? 오뎅. 오뎅이요? 예, 예. 네, 오뎅. 참 구수한 어묵. 면모를 갖고 계시네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이 관심인데요.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투자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통신주인데 그중에서도 요즘 KT의 배당을 두고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의 배당 정책이 유지될 건가 아니면 바뀔 건가 관심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 주신다고요. 예, 예. 뭐 KT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굉장히 그 고배당주로 이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에 KT의 배당을 놓고 배당 전망을 놓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간에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담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원래 뭐 어떤 그 기업을 분석하거나 그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전망할 때는 뭐 애널리스트들 간에 서로 그 이견은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나 그 극단적으로 서로 이게 정반대적인 네, 그런 극과 뭐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KT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구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네. 가지고 와 봤습니다. 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증권 한화가 아니고 이제 하나. 네, 네, 원할 때 하나. 네네네. 그 하나증권의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하고 여타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 무리들 간에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이제 의견 대립인데 네. 뭐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그 애널리스트들이 아니다, 그 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고 있는 뭐 다대일 구조군요. 네, 예,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좀 그 약간 비속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몰매를 때린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다구리를 놓는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그 소신을 뚝심 있게 리포트를 말하고 통해서 이제 있군요. 계속 내고 있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뭐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그 모양인데요. 우리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그 제 기억에도 한 2년 전에 SK텔레콤이 분할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기존의 SK텔레콤을 그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로 분할을 할 때, 나눠졌죠. 그때 분할 이후에 그 전망을 놓고 그 당시에는 뭐 일대 여러 명이 아니고 김홍식 애널리스트하고 그 유안타의 그 최남건 애널리스트하고 네. 그 1대1로 리포터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최남건이 뭐 거기에 반박하는 거, 또 최남건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김홍식이 반박하는 뭐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뭐 우리 SNS에서 댓글 전쟁하듯이 마치 정치인들이 서로 예, 여야 그렇게 막 댓글 서로 이렇게 전쟁하듯이요. 막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이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하여튼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문제적 애널리스트입니다. 이게 아니 문제적이란 말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이슈나 화두를 네. 잘 던지는 또 뭐 언론사에서 선정한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도 굉장히 자주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도 네, 하군요. 소신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인데 하여튼 또 어떤 문제적 이슈를 좀 제기를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분이거든요. 뭐 이게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이제 KT 주가 전망이 좀 어둡다. 그리고 그 또 뭐 배당도 예전 같지 않을 거다. 네. 뭐 배당이 예전 같지 않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전망이 좋지 않으면 뭐 이 주식을 굳이 살 이유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타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주주님들 걱정 마세요. 뭐 그렇게 크게 KT가 달라질 거 없습니다. 뭐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듯이 저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KT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김주영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한번 네. 그 CEO 선임을 놓고 한번 되게 시끄러웠던 회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구현모 대표가 뭐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뭐 정치권에서 좀 구현모는 논란에 아니다 뭐 이런 휘말렸죠. 이야기 그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구현모 대표가 그 연임을 포기하고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윤경림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신임 CEO 후보로 올랐는데 갑자기 그분에 대해서 뭐 구현모의 아바타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또 뭐 검찰 수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윤경림 사장도 자진 사퇴하고 한 6, 7개월간의 그 경영진이 공백 공백이 상태, 있었죠. 예, 네. 공백 상태였거든요. 뭐 CEO가 없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사회에 이사들이 뭐 퇴직을 하면서 이사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CEO도 없고 이사회도 없는 그런 회사로 네. 완전 그 경영이 빵군한 회사로 6, 7개월간 있다가 최근에 LG 출신의 김영섭 그 대표가 새 CEO로 선임이 되면서 주총까지 통과되면서 이제 좀 경영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김영섭 CEO가 9월 초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배당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네. 발언을 좀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봤더니 네. 앞으로 써야 할 돈을 지금 환원하는 거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반을 축적하는 걸 앞으로 자신은 기본으로 그렇죠. 삼겠다.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네, 했어요. 사실상의 배당에 대해서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뭐 이렇게 땡겨서 뭐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CEO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CFO가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네. 뭐 또 앞으로는 뭐 예전 같은 그런 뭐 고배당은 좀 없을 거고 뭐 새로운 배당 정책을 수립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 KT는 배당을 앞으로 계속 크게 줄이겠다는 건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주가 영향도 좀 네, 받았어요. KT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즈음에 우리의 이제 홍식이 형이 뭐 네. 이제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그 강력한 리포트들을 내기를 시작하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4일 그 김홍식 하나증권 그 리포트인데 여기 보시면 투자 의견 중립의 그 타겟 프라이스 3.3만 원 유지하면서 10월 11월 주가 오를 일 없다 이렇게 제목을 아주 세게 달았죠. 사실상 셀 리포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주주 친화적인 메시지를 경영진이 발표할 가능성이 낮고 높은 배당 성향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단적으로 올해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김홍식 애널리스트 생각에는 그 올해 배당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이럴 가능성이 거예요. 사실상 크지 않다는 얘기군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김홍식의 생각으로는 뭐 이제 배당 지난해 수준으로 올해 배당 주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상 희박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 리포터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경영진이 무리하게 배당을 줄 경영진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네. 뭐 이런 요즘에는 식의. 제목이나 소제목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네, 좀 세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KT의 이익이 지금 감소하는데 경영진 교체에도 불구하고 빅베스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다. 네, 센터장님 빅베스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빅베스는 뭐 빅은 이제 크다는 이야기고 우리 이제 베스 하는 거는 뭐 우리 뭐 목욕 이런 뜻이잖아요. 빅베스. 뭐 큰 목욕, 뭐 직역을 하면 큰 목욕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몸에 있는 때를 뭐 세게 박박박 밀어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경영진이 교체되면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제 과거의 경영진이 뭐 여러 가지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뭐 약간 부실한 요소가 보이면 그걸 그냥 과감하게 그냥 손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내 임기 중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전임 경영진이 뭐 저질러 놓았던 아니면 투자했던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고 야 이거 조금 약간 부실한데 이거 저기 뭐 손실로 처리를 다 해버리지. 야, 털어버리고 이것도 새롭게 조금 시작하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비용 손실로 이제 처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 재임 중에는 조금만 잘해도 회사 실적이 굉장히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개선되는 걸 올라가야 보실 텐데요. 되니까 그런 이제 경영진 교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전임 경영진의 어떤 부실 요소를 처리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LG에서 들어온 그 김용섭 CEO가 그 빅베스를 안 한다고 해도 KT의 하반기 영업이익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산 클렌징이 발생한다면 이 자산 클렌징이라고 하는 게 이 빅베스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네, 보면 씻어낸다.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규모 빅베스를 만약에 한다면 순이익 급감은 불가피하다. 당연하죠. 근데 이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어떤 빅베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순이익이 급감할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2023년도에 DPS가 주당 배당금이 작년처럼 1,960원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신임 CEO가 취임하자마자 무리한 배당 정책을 쓸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뭐 23년도에 KT의 그 DPS 감소는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22년도 KT의 DPS거든요. 1960원을 줬는데 이게 배당 성향으로 보면 한 65% 정도 되는 거죠. 65%.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몇 퍼센트나 주냐. 그렇죠. 그 얘기인 당기 거죠.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 내 보낸 그 비중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2023년도에는 이익이 줄어드는데 작년처럼 주당 1960원을 준다고 하면 배당 성향을 이렇게 한 76%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신임 뭐 경영진이 이거 하겠느냐 이거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네. 김홍식 그 애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과거의 학습 효과.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이제 뭐 옛날에 발생된 사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고 익히고 이 다음에도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학습 그럴 때 효과죠. 학습 효과라고 그렇죠. 하죠. 14년도에 이렇게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 KT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황창규 회장이 그 구조조정을 세게 하면서 이른바 이제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황창규 회장의 2년차, 3년차 때부터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연임을 하게 되고 쭉 연임해서 쭉 가다가 20년도에 구현모 CEO가 취임을 했는데 구현모 CEO 취임 때는 뭐 그 황창규 그 회장 때보다는 이익이 이제 취임 첫 해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빅베스 수준은 아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황창규 회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싹 썰어버린 거고 이 구현모 CEO는 KT 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게 빅베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황창규 회장 때보다는 영업이익 규모가 이렇게 살짝 줄어들었다가 구현모 CEO도 2년차, 3년차에는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뭐 연임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 2014년 취임 이후에 주당 배당금을 보니까 DPS 배당금 추이인데 이게 보면 뭐 0이네요. 취임 첫 해는 0이죠. 네.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서 14년도 취임 첫 해에는 배당을 안 줬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한 500원, 뭐 800원. 800원 보니까 대충 1,000원.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배당이 상당히 약했고, 그래서 황창규 회장 그 임기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약세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홍식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과거의 어떤 사례로 보건데 이게 김영섭 그 CEO의 그 취임 이후에 이런 게 이게 오버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황천규 회장은 또 삼성 사람이었고 김영섭 CEO도 LG 출신이니까 그렇죠. 외부 인사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리포트를 9월 11일 날 낸 리포트에 보면 이렇게 어게인 2014라고 해서 네.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어게인 2014에서 지금 9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섭 CEO하고 김영진 CFO가 좀 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것,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2014년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KT가 22년도 수준의 DPS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보면 SKT나 LG U+에 비해서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 뭐 그래서 뭐 KT 주식은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뭐 동종업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뭐 표현을 좀 유화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NH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면요. 9월 22일 날 나온 NH 리포트를 보면 제목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때 그대는 이제 주주님들이겠죠. 네. 주주님들이 아무 걱정 마세요. 김홍식 애널리스트 말을 듣지를 마세요. 안심해도 됩니다. 구조조정과 배당 축소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NH에서는 올해 4분기에 빅베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NH는 주당 배당금은 1960원 유지될 거고 24년도에는 다시 상승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24년도에는 2,300원으로 주당 오른다. 배당금을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김홍식 애널리스트하고는 이제 상반된 의견이네요.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2014년도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왜냐? 당시에는 이 무선 시장에서 정말 그 마케팅 전쟁 수준의 마케팅 네. 경쟁이 있었잖아요. 3사가 그리고 서로 집토끼 지키고 다른 토끼 맞아요. 데려오고 예. 경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선 전화도 막 엄청나게 꺾여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KT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미 체질적으로. 그래서 NH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44,000원으로 오히려 상향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김홍식 애널리스트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TP도 이렇게 44,000원으로 확 올려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NH하고 비슷한 입장이니까 김홍식 애널리스트를 막 이제 당신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모양새인데 뭐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까 보시는 바처럼 11월에 오를 일 없다. 리포트를 내놓고 그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잘 예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맞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예,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홍식 애널리스트도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NH나 뭐 신한금융투자나 뭐 대신증권이나 그 반대적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근거나 논리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앞으로 이제 10월달, 11월달 KT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또 그 신임 CEO가 또 어떤 배당 정책을 내놓을지 배당 정책은 이제 항상 그 중기 배당 정책을 내놓거든요. 한 3개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23년도 이제 그 배당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그 부분이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인데 그걸 뭐 지금 신임 CEO들이 이제 어떻게 정할지는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새로운 CEO를 맞은 KT가 이 배당의 계절에 어떤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을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과 KT의 배당 향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